가족 구성원으로 함께하며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반려동물. 하지만 국내에서는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데려와서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버리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아직 동물이 생명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아직 물론 물건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제 개정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반려동물을 기른다는 것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국내의 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법은 동물을 온전한 생명체로 명시하고 있죠. 법 외에도 독일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제도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고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금을 내야 돼요. 그 세금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연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 정도 하는데,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책임보험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 책임보험도 있고 아니면 말 책임보험도 있고, 동물 책임보험은 내 동물이 뭐 손해를 끼쳤어, 뭐 자동차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개를 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 그거를 보험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함부르크 경우에는 반려견을 입양해서 등록을 할 때 무조건 책임보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필수이고, 그게 없으면 반려견을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독일은 하루에 2번 이상 반려견 산책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일부 주에서는 반려견 핸들러 증명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오프리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실기와 필기시험에 통과한 후 비용을 지불하면 인증서와 강아지 목걸이에 부착할 녹색 태그를 받게 됩니다. 오프리시가 가능할 만큼 반려견을 잘 다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자격증이 없더라도 오프리시가 가능한 강아지 공원이나 구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도 원하지 않는 사람도 불편함 없이 산책이 가능합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독일의 동물을 위한 제도 중에는 반려견 면허 시험도 있는데요. 독일 북서부에 위치한 니더작센주. 이곳에서는 보호자의 태도를 잘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반려견 면허 시험 제도를 필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 실기시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필기시험은 반려견을 입양하기 전에 봐야 하고요. 그래서 반려견을 입양할 때 정말로 이 사람이 반려견과의 생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실기시험은 반려견을 입양하고 나서 1년 안에 봐야 돼요. 반려견과 같이 이제 밖에 산책을 하면서 어떤 명령어 간단한 것을 수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뭔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정말로 실질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험을 통해 올바른 보호자의 태도를 평가하고 통과하지 못하면 반려견을 기를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독일이 생각하는 올바른 보호자의 태도란 무엇일까요? We should be, I think, really determined, and you need a lot of love and passion. So you cannot just say, okay, I have a pet because I want him or her and I want to feel good about it, but you should also think about, can I really offer him a nice life? And do I have enough time for the dog or the pet? He needs to be raised, that he listens properly, that he comes back when I call him and say, okay, you can run freely because I know I can trust you. That needs a lot of time. So we should think about. 반려견은 목줄만 하면 다양한 장소에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데요.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약국이나 마트 같은 일부 장소에서는 출입이 제한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반려견이 출입구에서 보호자를 기다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반려견은 어떻게 혼자서 보호자를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독일의 한 훈데슐레를 찾았습니다. 미넨에 위치한 훈데슐레 프라이데 암 훈트. 훈데슐레는 독일 전국 곳곳에 분포해 있는 반려견 학교입니다. 독일 반려인구 중 대부분은 훈데슐레를 방문해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반려견만 위탁해서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훈련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기초반과 심화반의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훈데슐레의 수업을 함께 보실까요? 오늘의 첫 수업은 기초반. 이름을 불렀을 때 보호자에게 오게 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기초 교육 과정은 사회화 수업과 같은 기본 훈련부터 시작합니다. 어린 나이에 보호자와의 서열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 훈련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후에 진행된 심화반 수업. 기초반과 달리 보호자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도 제자리에서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심화 복종 과정은 복종, 민첩성, 추적, 맨트레일링과 같이 다양한 영역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여러 훈련이 있습니다. 개들의 특정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죠. 이렇게 보호자와 반려견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올바르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I think it helps me more than it helps my dog actually, because I need to get to know how to educate the dog or how to be with my dog. So it's more for me than it is for him. 1시간 동안 진행된 훈데슐레의 수업. 수업이 끝난 후에도 보호자들의 열정은 끊이지 않습니다. 추가 질문을 통해 궁금한 부분을 묻고 보충 훈련을 통해 어려운 부분을 숙련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보호자들은 평일 저녁 또는 주말에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보호자들이 반려견과 함께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Yeah, I think that's the most beautiful thing about the dog school, that the people come here to learn from you and to figure out a way to live with their dogs. So just to try to figure out how do they talk to us, what's their signs, what do they need, what do they want in their life, because there's a lot of people around us and things dogs usually don't like, but they get along with it because they love us. And I think we should do it the other way around too. We get along with some habits they have because we love them.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보호자와 반려견은 행복하게 사는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독일과 한국이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책임 소재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개는 잘못이 없다, 이건 무조건 사람의 잘못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에는 크고 작은 개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사고견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목줄을 하지 않았거나 목줄을 놓쳤거나 잘못된 양육 환경으로 반려견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사고의 책임은 반려견이 아닌 사람에게 있습니다. 독일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전적으로 보호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자가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았고 적절하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개물림 사고도 반려견의 문제 행동들도 보호자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함께 훈련을 받으면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The dog is mirroring yourself, and if you have got a bad attitude, the dog also gonna have a bad attitude. It's also a soul to be with, so we have to do everything that he feels comfortable and that we can live with him in the society, and he's worth treating him like a live animal, a live person, kind of, to treat him kind. 정말 개념 있고 아이처럼 사랑을 주면서 키우는 보호자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보호자들도 너무 많아서 당장 여기 동네 산책만 다녀봐도 약간 목줄을 그냥 이렇게 풀고 다니신다든지 아니면은 그 배변도 정말 안 치우시고요. 그런 걸 보면 이 반려가족들의 수가 증가하는 속도를 그 의식이 아직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애기 같아도 그냥 얘는 개고 동물이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24시간 행동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예쁘고 사랑해도 동물이라는 거. 동물보호법과 환경의 차이도 이유일 수 있지만 독일이 반려동물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온전히 반려동물을 동등한 생명체로 바라보고 그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를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반려동물. 우리도 이들을 하나의 생명체로 바라보고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식과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환경도 점점 변하지 않을까요? 보호자도 반려동물도 모두 함께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앞으로도 행복하게 함께하게.